안녕하세요. 오늘은 219페이지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 전개.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북혁한 남국조, 이제 모든 학생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독립군 주요 두 부대 쌤하고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만주 땅은 중국 본토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은 중국 관내에서, 중국 현지 내에서 우리나라 어떠한 단체들이, 어떠한 무장 조직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조선의용대가 새로운 대원을 환영하는 장면이다.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 오늘 조선의용대를 배울 텐데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인물이 김원봉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등교할 때 쌤하고 김원봉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1919년에 일단 의열단이라 하는 의열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김원봉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때 책에서도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개개인의 의열 활동으로는 항일 무장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본인 스스로 중국 본토로 와서 무장학교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무장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 1940년에는 처음엔 200명으로 시작했다가 1940년 300명으로 늘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집된 한국인 병사들이 부대를 탈출해서 조선의용대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나오네요. 일단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독립단체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 먼저 한인애국단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인애국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의 갈림길을 정하는 끝장회의라 했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그런데 성과 없이 끝났죠.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이었는데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갈수록 위축되었다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만보산 사건이라고 1931년에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갈등의 고를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용했죠. 이걸로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아주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러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내의 청년 애국 조직이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2년 1월부터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이봉창 열사가 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거는 비록 불발로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에 나오네요. 중국 신문이 이봉창의 의거 실패에 대해 아시아는 기사를 보도되자 선생님이 수업 때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상해 지역신문입니다. 상하이 일보에서 일본 국왕이 이봉창 열사의 폭탄에 안 맞은 사건을 신문 기사상에 불행히도 안 맞았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불행히도 안 맞았다 하는 말을 뜯어서 풀이해보면 당연히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불행히 안 맞았다. 아주 일본한테는 기분 나쁜 기사를 낸 거죠. 일본은 이를 빌미로 중국 상하이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역시 32년 4월달 기억일 겁니다. 그때 일단은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한 기념으로 상해 전승 축하연장에 그때 역시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군과 고위관리를 여러 명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아주 31년 초만 해도 만보산 사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중국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던 국민당, 장제스가 특히 국민당 정부는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도 설치해 주었고 중국 내에서 군 간부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의 무장 독립투쟁을 허락하였다 했죠. 그리고 훗날 40년이죠.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 강복군을 조직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북혁한 남국조는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은 중국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대였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했던 부대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애국단장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은 중국 국민당 총재였던 장제스도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하는 일을 한국 용사가 단행하였다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지원해주게 된 거죠. 중국에서도. 자, 그리고 민족혁명당으로의 통합운동 보겠습니다. 220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220페이지 민족혁명당. 자, 이거 앞선 시간에 선생님하고 의열단 김원봉에 대해서 수업할 때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관내에서 여러 단체들을 통합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민족혁명당이 이제 나오네요. 선생님이 민족혁명당 나올 때 선생님이 제대로 그때 한번 살펴보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32년에 만주국을 세웠죠. 그래서 일단은 그 32년 이후부터는 만주 일대에서의 무장투쟁이 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졌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관내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여 일제에 대항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의열단, 1919년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혁명단, 한국독립당, 미주대한독립단 등이 참여하여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북혁한 남국조에서 우리는 조선혁명당을 배웠고 한국독립당을 배웠는데 여기서 김원봉이 합철라 했던 한국독립당은 그 만주에서 있었던 한국독립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창호, 김구, 조소왕 등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30년에 조직한 정당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지청천 장군은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죠. 지청천 등이 만주에서 결성한 한국 독립당과는 다른 정당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정당. 오늘날 정당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여러 정당이 있죠. 일단은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그 당시 30년에 만들었던 정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단체들이 미주대한독립단은 미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였죠. 민족혁명당 강령,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서 원수이며 적인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독립자주해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의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하는 강령으로 통합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여기 강령들을 보면 이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신간회라고 하는. 그런데 중국 관내에서도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들이 뭉쳐 만든 최대 규모의 단체였습니다. 민족혁명당. 그런데 이 단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민주공화국의 수립, 토지의 국유화, 나름대로 사회주의 강령도 들어가 있네요. 내걸고 항일운동은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구 등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독립운동 세력은
임시정부의 해체를 전제로 한 민족혁명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김원봉 씨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여기에 민족혁명당에 다 들어오라 했는데 김구 선생님 등을 비롯한 몇몇 임시정부 회원들은 이를 반대했죠. 민족혁명당은 결국에는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조소왕, 지청천 등이 탈당하면서 통일전선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은 나름대로 여기서 이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 하는 것을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했는데 결국에는 중심으로 조선민족 전선연맹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결성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조선민족 전선연맹 한국국민당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데 역시 한국국민당이 뭔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의 32년에 윤봉길의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했죠.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자 역시 상하이는 있을 수 없었겠죠. 상하이를 떠나 난징, 한사, 창사 등지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임시정부의 해체에 반대한 김구는 민족혁명당에는 결국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국민당. 김구 선생님이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하는 것만 봐도 이거는 역시 한국국민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겠죠. 한국국민당은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한 조소왕, 지청천 등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도모하였고 미주지역 대한인 한국민회 미주지역에 있었던 단체 등과 함께 대한인 국민회 등과 함께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념이 갈렸다고 봐야겠네요.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두 갈래로 통일되었다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인 국민당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또다시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들을 모아서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어떤 계열이라 했죠? 이 단체는 역시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민족주의 진영은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반대되는 진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민족주의 진영과 여기도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민족주의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와 사회주의 계열의 아까 봤던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조선민족 전선연맹 역시 이념에 따라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또 양분화되었습니다. 이후 김구와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두 진영의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념 통합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라 하는 부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8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용대.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이 여기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보이죠?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여기서 사회주의 계열인데 중국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국민당 하면 민족주의 진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민족주의 진영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왜 사회주의 계열을 지원했냐 하면 그때는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또다시 손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과 싸우는 세력한테는 무조건 그때는 지원을 해줄 때입니다. 결국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으로 조선의용대라 하는
군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역시 이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부대였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의 대일 전선에 배치되어 정보 수집, 투항, 권고,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 중국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 단원들이.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일단 조선의용대 단원들도 이때는 이념적으로 좀 반반이 나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가 중국 국민당 지역에 대한 공세를 늦추고 국민당 또한 일제에 맞서기를 꺼렸습니다. 일단은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또 중일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쟁이 국민당도 일본과 싸우는데 너무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안 보이자 조선의용대 단원 중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많은 단원들이 국민당의 소극적인 항일투쟁에 반대한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일항전을 펼치고 있던 하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북지역. 하북지역이 여기 중국의 하북지대로 여기 개편됐다 하는데 중국으로 치면 이쪽이 하북지역 북쪽입니다. 이때 조선의용대들 한 3분의 2 이상이 중국 공산당이 세력권으로 있던 하북지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 민족주의 진영이었던 국민당보다는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단원들 중 상당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용대들 3분의 2 가까이가 결국에는 중국 하북지역, 중국 공산당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북지역에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개편하고 일본군의 공세에 맞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 참가하여 큰 전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소탕전 여기서 뭐 일어났네요. 호가장 전투. 조선의용대는 호가장 전투 이후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대를 팔로군인데 여기에 편입되었다가 조선의용군 하북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하북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일부는 김원봉의 시해 아래 1942년에 한국강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부대였습니다. 이때 김원봉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강복군으로 편입한 인물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이었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중국 내에서 일단은 하북지역으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 단원들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도 2차 국공내전에 남아서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 편에 남아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에 속했던 조선의용대 단원들이 국공내전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나서 이들은 거의 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군 장교가 되었겠죠. 그래서 실전 전투 경험 많던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장교들에 의해서 북한군이 상당히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6.25 전쟁 때 너무나 속절없이 밀리게 된 이유도 또 있었습니다.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의 선언은, 중국 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됐던 글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민족혁명당 창립 8주년 기념선언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조선의용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두고 민족혁명당이 어떠한 단체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활동, 주요한 활동 정도를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